서울 청담동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운병원 VIP 병동 707호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병실 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고통을 참아내는 침묵입니다. 침대 위 만삭의 몸으로 누운 여자가 있습니다. 이수진 32살.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고 거친 숨소리가 병실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진통이 오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손은 홀로 이불을 움켜쥐고 시선은 병실 문을 향해 있습니다.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지는 7년 전을 떠올립니다. 대학 시절 만난 박민석.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열정만 가득한 청년. 수지는 그의 그 열정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태산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가의 상속녀라는 신분, 그 모든 것을 감춘 채 평범한 여자로 그의 곁에 섰습니다. 사랑이 진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재산이 아닌 자신을 봐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수지는 철저히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남편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밤늦도록 사업 계획서를 함께 검토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투자자를 만날 때는 정장을 다려주고 실패했을 때는 묵묵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민석의 회사가 첫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태산그룹 계열사와의 파트너십이 성사된 것,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것, 그 모든 것 뒤에는 수진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수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이 완성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수진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피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그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 몸조심해라는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곁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수지는 반가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자. 그녀의 뒤로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2명이 보입니다. 여기 뷰가 제일 좋다던데. 여자가 병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최유라 28살. 그녀의 목에는 수천만 원대 목걸이가 걸려 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진통이 다시 몰려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저기, 여기는 제 병실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유라가 경호원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경호원들이 수진의 짐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물컵, 가방, 준비해온 아기 옷가지들. 그것들이 무심하게 복도로 던져집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진통 중이에요. 곧 출산인데. 알아요. 그래서 뭐? 유라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병실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집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복도에서 남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박민석, 35살. 수진의 남편.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고 손목에는 며칠 전까지 없던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민석 씨, 수진이 남편을 봅니다. 눈에는 기대와 안도가 섞여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 상황을 막아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민석은 수진을 지나쳐 유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유라야, 방 마음에 들어? 응, 오빠. 역시 여기가 최고야.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수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민석 씨, 이게 무슨. 수진 씨, 민석이 수진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낯설도록 차갑습니다. 당신 건강하잖아. 일반실로 옮기면 돼. 유라는 예민해서 좋은 환경 아니면 잠을 못 자거든. 저는 지금 출산 직전이에요. 진통이.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잖아. 병실 하나 정도 양보할 수 있지.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7년간 사랑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시끄러워. 빨리 나가. 민석이 눈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부릅니다. 수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랑이 진심이길 바랐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진통이 밀려오지만 꾹 참습니다. 복도로 나선 수진의 뒷모습을 병실 안에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는 밤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세계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운 병원 VIP 병동 복도. 수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벽을 짚고 숨을 고릅니다. 복도 바닥에는 경호원들이 던진 그녀의 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아기 옷까지, 물컵, 가방.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갑니다. 수진을 힐끗 보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707호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때문입니다. 박민석 대표의 권세, 그리고 그 옆에 선 화려한 여자의 기세. 그것이 이 병원 안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쪼그려 앉아 흩어진 짐을 줍기 시작합니다. 진통이 몰려올 때마다 동작이 멈춥니다.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 짐을 줍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 참. 병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갈색 봉투. 그것이 수진의 눈앞에 던져집니다. 이혼 서류야. 집에 가서 도장 찍어. 수진이 봉투를 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날 이 순간에 남편이 이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석 씨. 농담이죠?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넣었어. 3억. 그 정도면 충분하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그 아이도 내가 책임질게. 양육비 매달 보낼 테니까 걱정 마.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정리하는 것처럼 무덤덤합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진통 때문에 몸이 휘청거리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습니다. 왜죠?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미 6개월 전부터 계획한 일이야. 민석이 팔짱을 낍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내 회사가 이제 달라졌어. 태산그룹이랑 파트너십 계약했거든. 곧 상장도 준비 중이고. 이제 나한테는 격에 맞는 사람이 필요해. 격에 맞는 사람이요? 그래. 유라는 재벌가 딸이야. 아버지가 건설업계 큰 손이고. 그 집안 인맥이 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수진의 입술이 떨립니다. 7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 사업 계획서를 밤새 검토하던 순간들, 투자 실패로 좌절했을 때 함께 울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유라가 나옵니다. 그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수진의 허름한 인부복,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가, 유라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언니, 서류 받았어요? 빨리 도장 찍어요. 우리 오빠 바쁜 사람이거든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많죠? 나는 오빠의 약혼녀니까. 아, 언니는 몰랐나? 우리 다음 달에 약혼식 해요. 신라 호텔에서. 수진의 주먹이 쥐어집니다. 약혼식? 자신은 아직 아내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약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뭘 했다고 사모님 행세를 해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했잖아요. 오빠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내 덕분이에요. 내가 아빠한테 부탁해서 투자 받은 거라고요. 유라의 말에 민석이 피식 웃습니다. 그 웃음이 수진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서 말인데. 민석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새로 만든 명함입니다. 거기에는 박민석, 대표이사 옆에 태산그룹 공식 파트너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내 능력이야. 7년 동안 노력한 결과지. 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수진이 명함을 봅니다. 태산그룹.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진통이 강하게 몰려옵니다. 수진이 벽을 짚으며 신음을 참습니다. 하지만 민석도 유라도 그녀를 돕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진통이 지나가고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습니다. 대신 서늘한 냉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박민석. 수진이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존댓말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하대를 합니다. 뭐, 그 태산그룹 파트너십. 정말 내 능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6개월 전 내가 태산그룹 입찰 자격을 받은 날 기억해?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때 담당 임원이 갑자기 연락했잖아. 너 혼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왜 너를 선택했을 것 같아? 그건 내 사업 계획서가 좋아서. 그리고 3개월 전 첫 납품 때. 내가 실수로 납기를 놓쳤을 때. 왜 태산그룹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을까? 민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난달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직원 월급도 못 줄 뻔했지.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어. 담보도 별로 없는데 10억이 나왔지. 왜 그랬을 것 같아? 그건 다 내가 한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회사가 태산그룹이랑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내가 뒤에서 지원했기 때문이야. 넌 몰랐겠지. 내 성공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헛소리 마.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빠르게. 수진이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갑니다. 야, 이수진. 민석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유라가 민석의 팔을 잡습니다. 오빠, 저 여자 진짜 미쳤나 봐. 자기가 뭘 했다고 저래? 그러게.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주제에 두 사람이 비웃으며 병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복도에는 수진이 흘린 땀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수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습니다.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진통이 또 밀려옵니다. 수진이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숨지 않기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로비로 걸어 나옵니다. 새벽 2시. 병원 로비는 한산합니다. 응급실 쪽에서만 간간히 사람들이 오갈 뿐입니다. 수진은 로비 의자에 앉습니다. 진통이 또 밀려옵니다. 숨을 고르며 배를 쓰다듬습니다. 아기는 곧 태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석이 아닙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이수진 씨? 네, 그런데요. 저는 성운병원 행정실입니다. VIP 병실 이용료가 미납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수진이 멈칫합니다. 병실료를 자신이 냈습니다. 입원할 때 선불로 일주일치를 결제했습니다. 제가 이미 결제했는데요. 확인해보니 박민석 대표님께서 오늘 오후에 환불 요청하셨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며 취소 처리하셨어요.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것을 민석이 취소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7호실은 현재 다른 분이 사용 중이시고요. 다시 입원하시려면 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죄송합니다. 병원 규정상 어렵습니다. 일반 병실도 만실이고요. 산부인과 응급실은 이용 가능하시니 그쪽으로 가시는 게. 전화가 끊깁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응급실. 그곳은 출산 후 바로 퇴원해야 하는 곳입니다.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로비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민석입니다. 박민석 대표의 IT 솔루션 회사가 태산그룹과 정격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박 대표의 회사 가치가 500억 원대로 평가된다고. 수진이 화면을 봅니다.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유라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묻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죠.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제 약혼녀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좋은 가문의 지원과 인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수진의 주먹이 쥐어집니다. 7년. 자신이 쏟아부은 7년이 이렇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에는 은행입니다. 이수진 고객님, 공동명의 계좌가 해지되어 안내드립니다. 박민석님께서 오늘 오후 단독 명의로 전환 신청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고객님 명의 신용카드도 사용 정지됐습니다. 배우자 동의 철회로. 또 끊깁니다. 수지는 지갑을 엽니다. 카드 3장. 모두 민석과 공동 명의입니다. 현금은 5만 원뿐입니다. 자신의 개인 계좌는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민석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로비 밖에서 경호원들이 보입니다. 유라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수진을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수진은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향합니다. 숨어야 합니다. 일단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허름한 옷. 이것이 태산그룹 회장의 딸입니다. 전략기획실 이사입니다. 수십 개 계열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여자일 뿐입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보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버튼입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민석과의 결혼을,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우겼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봐라. 하지만 정말 힘들면 그때는 전화해.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전화를 걸면 끝입니다. 자신이 견뎌온 7년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진통이 강하게 옵니다. 수진이 세면대를 움켜쥡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립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산모시죠? 진통 간격이 얼마나? 괜찮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립니다. 간호사가 망설이다가 나갑니다. 다시 혼자입니다. 수진은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숨지 않기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아버지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아버지입니다.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입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아버지가 듣고 있어.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합니다. 아버지. 저. 실패했어요.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위치 보내라. 10분 안에 사람 보낼게. 아버지. 그리고 수진아, 이제 그만 혼자 버티지 마. 아버지가 있잖아. 전화가 끊깁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서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화장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경호원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7년간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꺼낼 시간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입니다. 복도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보낸 경호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릅니다. 절도 있는 자세, 차분한 눈빛. 이사님, 가장 앞선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이 수진을 에워쌉니다. 보호하듯 조심스럽게 한 명이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진통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앉으시죠. 수진은 휠체어에 앉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누군가의 배려, 보살핌, 존중,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경호원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라의 경호원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수진의 경호팀 앞에서 멈춥니다. 격이 다릅니다. 기세가 다릅니다. 저기 당신들 누구? 유라의 경호원이 말을 걸려 합니다. 수진의 경호팀장이 명함을 건넵니다. 경호원이 명함을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경호실. 그들이 뒤로 물러섭니다. 병원 정문 앞 검은 벤츠 S클래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차에 오릅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조용한 실내, 익숙한 공간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VIP 병동. 경호팀장이 고개를 돌립니다. 707호로요? 아니요. 제일 좋은 병실로.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차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후문으로 돌아갑니다. VIP 전용 입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최상층 버튼을 누릅니다. 8층?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에 병원장이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이사진, 수간호사, 산부인과 과장, 모두 긴장한 얼굴입니다. 이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병원장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께서 연락 주셔서 급히 준비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병실로 들어갑니다. 801호, 707호보다 2배는 넓습니다. 전망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산부인과 최고 의료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분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짧게 말합니다. 병원장이 다시 허리를 숙이고 물러갑니다. 간호사들이 수진을 침대에 눕힙니다. 전문적이고 부드럽게 모니터가 연결됩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님, 자궁 개대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곧 분만실로 이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통이 또 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줍니다. 의사가 격려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60대 초반, 단정한 외모, 카리스마 있는 눈빛, 태산그룹 회장, 이정우, 수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고했다, 수진아. 아버지가 침대 옆에 섭니다.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따뜻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말씀 안 들어서.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아버지도 존중했어. 하지만 실패했어요. 7년을 헛되이. 실패가 아니야. 아버지가 수진의 이마를 쓰다듬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고, 노력했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경험이요? 그래, 이제 넌 알았잖아. 진짜와 가짜를, 진심과 거짓을. 그걸 배웠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괜찮아. 아버지는 항상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게 전부야. 진통이 강하게 옵니다. 수진이 신음합니다. 이사님, 분만실로 가셔야겠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움직입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가 여기 있어. 걱정 마. 분만실로 이동합니다. 아버지가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분만실 문이 열립니다. 간호사가 나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산모는 건강하십니다. 곧 나오십니다. 잠시 후 수진이 나옵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다가가 아기를 봅니다. 작은 손, 감은 눈, 규칙적인 숨소리. 잘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이 아이는 제가 지킬게요. 제 힘으로. 그래, 넌 충분히 강해. 항상 그랬어. 수진이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자신을 닮았습니다. 코, 인매, 눈썹. 이제 시작이네요, 아버지.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숨지 않을게요. 더 이상 누구 뒤에 서지 않을게요. 그래야지. 넌 태산그룹의 후계자야. 이제 내 자리로 돌아올 시간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실로 돌아갑니다. 801호. 이제 이곳이 수진의 공간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한강이 금빛으로 물듭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진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봅니다. 7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진짜 자신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이수진이 아닌 태산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이수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박민석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누구였는지. 출산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801호 병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준서, 중걸할 준, 시작할 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립니다. 한강이 잔잔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찾아옵니다. 손자를 안아보고 수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7년간 못 나눈 이야기들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아버지, 그동안 회사는 어떠셨어요? 내가 없어서 힘들었지. 하지만 기다렸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버지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넌 용감했어.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거잖아. 그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준서가 잠들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이제 이 아이 때문에라도 강해져야겠어요. 넌 이미 강해. 항상 그랬어. 그날 오후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사님, 7층에서 소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민석 대표님이 와서 이사님을 찾으신다고. 수진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10분 후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7년 만에 입는 정장입니다. 단정하고 절제된 디자인. 화장도 합니다. 가볍게, 자연스럽게. 거울을 봅니다. 예전의 자신이 보입니다. 태산그룹 이사 이수진. 1층 로비로 내려갑니다. 민석이 서 있습니다. 초췌한 얼굴입니다. 며칠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수진아. 민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수진의 경호원이 막습니다. 이사님과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무슨 소리야?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이 한 일 그대로예요. 태산그룹에서 연락 왔어. 파트너십 전면 취소래. 그리고 투자금도 회수한대. 이게 당신이 한 일이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태산그룹이 판단한 거죠. 수진아, 제발. 우리 7년이나 함께 했잖아. 도와줘. 수진이 민석을 봅니다. 7년 전 처음 만난 날이 떠오릅니다. 열정적이던 청년. 꿈을 이야기하던 눈빛.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박민석 씨, 존댓말입니다. 거리를 두는 말투입니다. 7년 동안 당신을 도왔어요. 몰래 당신이 모르게. 투자도 연결해줬고 위기 때마다 해결해줬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게 정말이야? 왜 도왔을까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수진아, 하지만 당신은 전부 당신 능력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버렸어요. 민석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이 혼자 가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능력으로만. 도움 없이.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늦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갈 거예요. 제발. 이혼 서류 제가 서명했어요.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예요. 수진이 돌아섭니다. 민석이 손을 뻗지만 닿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민석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태산그룹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7년 만에 복귀.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보고서, 의사결정.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이사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기는 아버지 집에서 전문 산후도우미와 함께 있습니다. 수지는 매일 저녁 돌아가 준서를 돌봅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 쉽지 않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가 부릅니다. 수진아,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요. 그럼 다음 달부터 이사회에 참석해. 후계자로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이요. 진심과 거짓을 보는 법. 좋은 교훈이야.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잘 배웠구나. 퇴근길, 수지는 아기용품점에 들립니다. 준서의 옷을 고릅니다. 작은 신발, 부드러운 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냅니다. 자신의 카드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 감사합니다. 이수진 고객님. 그 이름이 좋습니다. 이수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 집에 돌아갑니다. 준서가 웃으며 손을 뻗습니다. 수진이 안아 올립니다. 우리 준서 엄마 왔어. 아기의 체온이 따뜻합니다.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너한테는 거짓말 안 할 거야. 숨지도 않을 거야. 준서가 수진의 손가락을 잡습니다. 엄마는 엄마로 살 거야. 당당하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니다. 한강이 붉게 물듭니다. 수진은 준서를 안고 창가에 섭니다. 7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준서야, 세상은 때때로 냉정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엄마가 증명할게. 준서가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이수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당당히 사는 것입니다.